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노플요가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봤어요. 노플요, 요임금요로 많이 아시는 한자입니다. 어떤 자들이 다 이런 한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가 들어간 한자는 이렇게 다 요 발음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지만 다 요는 아닐 거예요. 효 발음과 교 발음까지도 있으니까 유념해서 한번 보시는데, 넉넉할요라는 한자, 발할요라는 한자, 구불요라는 한자, 두를요라는 한자, 높을요라는 한자, 요충요라는 한자입니다. 혹 경의서단 책이 있다면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요가 아니라 어지러울요 말고 새벽효, 효발음, 날렐효, 효발음, 소발음까지 있습니다. 불사를 소, 꼬리깃털, 교자입니다. 제가 같은 한자를 묶어서 하는 규칙으로 책을 만들 때 먼저 그 대표 이렇게 요임금요처럼 요로 끝나는 말이다 그러면 그걸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급수의 어떤 높낮이에 상관없이 실용도에 관계없이 이자로 들어가서 발음이 같은 한자들을 앞에다 배열을 하고요. 이 발음을 벗어나는 한자들은 다 이렇게 뒤로 배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자가 원래 요임금요로 많이 아실 거예요. 좀 한자 공부하시고 중국 역사 아시는 분은 요순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하은주 시대로 넘어가는 중국 역사를 보실 텐데, 그때 요임금요가 너무 유명해서 요임금요로 아시는데, 높고 성대하고 성인구자이신 임금이라고 해서 이 노플요를 가차해서 요임금이라고 더 붙였다고 하는데요. 노플요입니다. 유래를 보시면 아랫부분 한자가 우뚝할 올이라는 한자고요. 위에는 흙토 3개나 있기 때문에 흙을 많이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높고 위가 평평한 곳에 흙을 더 쌓아서 업적을 올렸던 요임금 같이 뭐가 높다라고 요순시대의 요임금, 순임금 할 때 이렇게 임금임으로 가차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높다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나머지 한자들이 다 해석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앞에다가 밥을 넣고 높다를 넣습니다. 밥식에 높다를 넣었더니 밥과 먹을 것을 높이 쌓아 올려 맛있게 넉넉히 쌓아놓고 먹는 부유함을 뜻하겠죠. 그래서 정말 단어도 이렇게 풍요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곳간에 고이고이 쌓아놓고 먹는데, 자, 추석 전날에 우리 정말 많이 먹고 있죠, 지금. 높이 높이 쌓아다시피 아주 그냥 소화제까지 먹으면서 먹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풍요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높이 쌓아놓고 곳간에 냉동실에 뭐 찬장에 정말 많이 우리 쌓아놓고 먹습니다. 정말 부유해졌지요. 그래서 높다, 풍요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만약에 앞에 사람인을 쓰게 되면 높으려의 사람인을 쓰면 발할요라는 한자인데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높아지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요행이다. 잘못된 발음이죠. 요행이라는 단어가 진짜 있는데, 행복을 바란다거나 뜻밖의 얻은 행복을 우리는 요행이라고 합니다. 뜻밖의 운수가 좋은 것, 즉 복권 같은 거 당첨되면 좋죠. 복권 당첨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할 거 많지요. 우리 일단 빚 갚고 집 사고 차 사고 건물 사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늘 바라는 걸 요행이라고 합니다. 이 요행, 행복을 바라고 뜻밖의 행복을 하는데, 이 행복과 어떤 좋은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때 더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을 벌 때, 누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없어져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주운 돈 어른들이 빨리 써야 된다고 하고, 그냥 들어온 돈 금방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힘들게 번 돈 그거 쉽게 쓰고 싶지 않아서 저금해두고 비상금으로 꽂아두고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어디다 몰래 두고 이렇게 고이고이 돈을 값어치 있게 내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돈에도 다 이름이 있고 돈에도 다 나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추억과 인생과 이야기가 있어야 오랫동안 복도 머무는 것 같아요. 이 요행은 한자에서는 그렇게 좋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 노력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 다 요행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앞에 나무목에다가 요자, 나무목, 굽을 높을요를 써서 나무가 높이 자라는데 굽어서 자라다. 나무가 원래 뾰족하게 자라야 되는데 많이 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그 기네스북에 보면 손톱 엄청 긴 사람 나오는데 손톱 깎지 않고 기는 사람인데 손톱이 어느 정도 길면 이렇게 휘어요. 휘어서 꼬이잖아요. 그것처럼 나무가 높이 자라다가 굽어 있다 이런 말로 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굽다라는 말에 거꾸절을 써서 굽히거나 꺾어지는 걸 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음이어로 일찍 죽는 요절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구불요를 좀 활용한 단어로 참고하여 주세요. 그때 일찍 죽다 요절은 한자가 틀려요. 일찍 죽을 요입니다. 두를요를 볼게요. 앞에 실사를 쓰시고 뒤에 높을요를 써서 옷감을 높이 두르다 해서 뭔가를 둘러서 한다는, 옷을 이렇게 둘러친다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실사는 다 옷감을 상징하고요. 에워싸다, 둘렀다 해서 어떤 지역이나 현상을 둘러치는 걸 위요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죠? 일단은 얘가 들어가면 요 발음이라는 거 1차적으로 아시고, 실사 들어가면 옷감 뭐 두르는 그런 뜻인가 보다. 둘러치다, 에워싸다, 감싸다 이런 뜻으로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높으려는 너무 쉽습니다. 산이 높다로 보고요. 단어가 많지는 않고 문장이나 어떤 또 지명으로 이럴 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요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충요는 벌레충이 들어가서 요충벌레인데요. 높을요를 뭐 많다로 해석을 좀 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요충 한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기생충약 먹잖아요. 기생충 죽이는 약, 구충제 같은 거 먹는데 저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해마다 챙겨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1년에 한 번씩 꼭꼭 먹으라고 저희 식구들 거를 다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 것도 큰 배려심이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요충 기생충의 하나입니다. 자, 어지러울 요자를 한번 볼게요. 요 발음인데, 요 발음. 원래는 요였겠죠. 앞에 오니까 요 도움 법칙인데요. 앞에 손수에다가 높을 요를 써서 손으로 일을 많이 어지럽히다 라고 해서 손으로 뭔가를 하다인데, 요란스럽다. 시끄럽고 어지럽다든지, 불요, 불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씩 보면, 자, 요, 어지럽지 않고 불굴, 굽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휘지도 않고 굽어지지도 않고 내 어떤 어려움이어도 절대 항복하지 않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해내는 걸 불효불굴이라고 합니다. 뭐 한자가 어렵다 싶으면 또 어렵고 쉽다 하면 쉽게 하는 뜻인데요.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요자는 손이 들어가면 좀 어지럽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새벽 효자입니다. 발음 문제 나온다면 꼭 나오겠죠? 효 발음이에요. 주의하시고요. 날이르다가 높이에요. 해가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새벽입니다. 새벽별을 그래서 효성이라고 하죠. 아파트 이름에도 저 좀 몇 년, 뭐 한 10년 전에 효성 아파트가 있고 그랬던 건데 요즘도 많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효 앞에 날이를 쓰고 뒤에 높다를 써서 해가 뜨는 새벽을 뜻하는 한자고 발음이 좀 바뀌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네요. 하나 더 효자 보면 말말을 써고 뒤에 요 발음이 효됐습니다. 날쌔게 높이 멀리 잘 달리는 말입니다. 잘 달린다 해서 잘 달리는 말인데요. 최대한 제가 이런 해석을 할 때는 한 줄로 끝내려고 한마디로 여러분이 외워버릴 수 있게 좀 도움을 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외우면 참 쉽겠지요. 높이 나는 날쌔게 달리는 말. 그래서 효용이라는 말은 날쌔고 용맹스럽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소발음도 하나 있어요. 앞에 불화를 쓰시면 불이 땔감이 높이 쌓아놓고 불사르다 해서 높다. 불이 막 엄청나게 우리 지불놀이 같은 거 할 때 정월도 배우면 많이 오르고 모닥불 같은 거 캠프파이어 할 때 그 불이 타오르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소각, 소실, 소진 다 불타서 뭐가 없어지는 거에 많이 쓰는니다. 그래서 불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럴 때 쓰는 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꼬리깃털 교 또는 뛰어날 교자입니다. 여기 보면 기두가 새의 깃털을 뜻하는데 이 깃털이 다른 새하고 달라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예쁘다, 뛰어나다, 걔만 가지고 있네 라는 말 때문에 높이 펼쳐 보이는 깃털, 꼬리 깃털이 뛰어나고 예뻐요. 그래서 뛰어나다 해서 뛰어날 수, 빼어날 수를 써서 재능이 뛰어나는 걸 교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깃털로
발음이 완전 또 바뀌어버렸네요. 그래서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발음하는 넉넉할요, 발할요, 굽을요, 두를요, 높을요, 요충요가 있었어요. 어지러울요까지 있었다면 효 발음은 새벽효, 날릴효가 있었고, 소 발음은 불살소 하나 있었고, 교 발음은 꼬리깃털 교까지 있었습니다. 재밌지요? 다음에 이런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은 두루즈가 들어간 한자들 한번 보실까요? 두루즈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한자들 있죠? 혹 제 책 있다면 페이지는 48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필요하면 메모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두루즈 들어가면 주 발음 많이 합니다. 돌주, 얽힐주, 그 다음 조 발음도 정말 많죠? 고를조, 새길조, 빽빽할조. 또 한 번 있어요. 독수리조 있고요. 새 지적일조라는 한자도 있고 시들조도 있고 마지막 척 발음이 하나 있는데 4번 급수입니다. 주 발음일 것 같은데 척이어서 아주 오답률이 높고 외우기 힘든답니다. 이런 한자들이 들어갔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는 것까지 또 외우는 비법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루주자는 보통 주나라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할 때 주나라인데요. 밭에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의 밭전 모양에 입구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졌다로 저는 보겠습니다. 밭에서 농작물이 두루 골고루 잘 자란다 해서 두루두루라는 말을 좀 고르게 이런 말을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입구자가 주 발음으로 변한 걸로 좀 발음을 그렇게 캐치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외우는 비법을 썼고요. 단어들을 봤더니 주변, 두루주, 가장자리 변, 추위, 둘러쌀 위, 추선, 돌선,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들을 주선하다 할 때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 네,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책받침 시험시험 갈차기 들어간 한자에 두루주를 집어넣으면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자, 책받침 들어가면 움직이다라는 말 기억하고 계시지요? 꼭 부스 영상 보셔서 부스를 익숙하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조합하는 뭐 더하기 뭐입니다는 한자가 정말 잘 보이실 겁니다. 이게 한자 잘하는 비법입니다. 기본 부수자를 외우시고 와서 이자와 이자가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쉽구나. 그런데 이자는 이런 자에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한자 1800자, 2500자, 3000자 외우는 거 금방입니다. 그렇게 한자를 많이 아시면 문장, 명심보감, 추구, 천자문, 논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물리를 튀는 비법이니까 꼭 기본부터 차근차근. 그게 되지 않으면 저랑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잠소리 좀 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부스 좀 보고 오세요. 시험시험 갈착에다가 두루주를 집어넣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되풀이하다 돼서 주간, 일주, 주보, 매주, 격주, 전주 뭐 이런 식으로 7개 단위 우리가 영어로 하는 week라고 하는 그 주일 주자를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얽힐 줄을 보시면 앞에 실사를 보고 두루주자를 써서 또 주발음을 했는데 쉽죠. 실로 고르게 얽어매었다 해서 실로 매었다는 말을 빽빽할 밀로 활용해서 빽빽하게 매어 묶어요. 빽빽하다는 뜻이 있고 묶다라는 말 때문에 여기 얽어매다 무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서 주무하다라는 말 미리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걸 주무하다라는 표현으로 주무하게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 주무자도 4번 급수에서 물어보는 도급 문제입니다. 급수가 상당히 높지요. 왜냐면 읽기가 힘들어요. 얘는 나는 고를 조자니까 조로 읽고 싶고 주로 좀 읽기는 하겠네요. 여기 보면 교발음 많이 했었잖아요. 이 뒤에가. 그러네 무발음이에요. 엄청 특이하지요. 고를 조인데 조발음 보시면 말씀 안에 두루주자니까 말을 두루두루 듣고 말을 두루두루 조리 있게 잘하네. 고를 조 말을 아주 요리조리 박사님처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말하는 걸로 보실게요. 조화 그러면 화목할 화 조리 다스릴 리 조사 조사할 사 조정 여기 보시면
머무를 장 조정하는 거 법정 가서, 그다음 조제, 약질, 제자자, 조절, 마디절, 법도절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를조는 이렇게 쓰임이 한자가 제가 6개 썼는데 설마 6개밖에 있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알아두세요. 색일조 보면 뒤에 털옥삼을 쓰는데 붓털로 색을 칠하다 또는 색이다 라고 이렇게 변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또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 이 뒤에 있는 한자는 털옥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 형상을 뜻하는 부수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그렸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돼요. 사람 모습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만들거나 이런 말 할 때 쓰기 때문에 조각할 때 색일각, 석조, 돌석, 목조, 나무목, 돌에다 새길 때, 나무에 새길 때 이렇게 사람 형상을 남긴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빽빽할 조는 벼화를 쓰는데 벼에 농사를 질 때 빽빽하게 잘 심어 놓는다는 뜻으로 보는데요. 조밀하다 할 때 정말 쓰죠, 우리. 조밀조밀, 오밀조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빽빽할 비를 보시고, 조잡하다 그러면 석결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벼를 심을 때 아주 빽빽하게 잘 심는다는데, 맨 처음에 벼농사법에서는 모내기법이라는 걸 쓰지 않고 그냥 잡화법, 무조건 뿌려서 걷어주는 것만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수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내기가 시작하면서 아주 농업이 부유해지고 잘 사는 농민들이 살면서 신분의 변화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드는 게 모내기거든요. 이 모내기라는 표현할 때 빽빽하게 줄 맞춰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걸로 좀 연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빽빽할 조. 독수리조 색일조 보시면 앞에 두루주에 뒤에 세추자를 집어넣어서 높이 나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조는 이 한자 외울 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색일조, 아까 털옥삼 들어간 한자와 또 다른 또 색일조가 되는데요. 조충정각이라는 말을 좀 알아두십시오. 1급 위에 있는 급수에서도 좀 물어보는 편인데요. 글씨 전자체라는 뜻이고, 조충, 작은 벌레를 새기고 이상야릇한 글자를 아로 새긴다는 게 지역입니다. 새긴다에 정각 새긴다. 문장을 지을 때 글씨 수식에만 얽매이고 진짜 알맹이는 없게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만 글씨를 짓고 알맹이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조충정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기기만 하다, 이렇게 예쁘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조충정각이라고 합니다. 새 지적일 조자는 입구 쓰니까 새가 두루두루 날아다니면서 계속 짹짹짹 하는 걸로. 이 뒤에 조즉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고즉자에 입구면 벌레 소리 즉자거든요. 벌레가 자꾸 우는 소리, 그러면 이렇게 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조를 보실게요. 앞에 얼음을 집어넣어서 얼음같이 추운 날에 초목이 두루 시드는 것을 우리가 시들조라고 합니다. 설이 내리고 겨울 되면 초목이 시들지요. 다 이렇게 잎사귀가 지고, 그래서 시들어 없어지려 할 때, 조락할 때, 떨어질 낙이라든지 조잔할 때 잔이라서 나물지 않아서 쇠약해지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얼음으로 모든 식물을 시들게 만드는 걸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자인데요. 대범할 척자입니다. 사람인에다가 두루주인데 이렇게 외워볼까요?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가 품은 뜻대로 행동하여 대범한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외우시고, 척당이라는 말 사범자에서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도 무리당이 아니라 빼어날 당자입니다. 척당, 뜻이 크고 기계가 있는 사람을 척반, 대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대범하고 뛰어난 사람. 조금 발음이 같은 건 앞에다 배치를 했고요. 발음이 다른 건 뒤로 했고요. 사범이나 높은 급수에서 5천자 이상 물어보는 최고 급수가 4번 급수입니다. 그런 자에서도 이렇게 한자들을 외우는 걸 힘들어 하실까봐 좀 책에 집어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돌주, 얼굴주, 고를조, 색일조, 빽빽할조, 독수리조, 색일조, 새지적일조, 시들조, 대범할척, 이런 한자, 두루주가 들어간 한자 배우셨습니다. 시간에도 또 이런 한자 모아서 한번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